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의 이혜성입니다. 법무법인 프라임의 이문호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블로그, 후기, 댓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글을 쓰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한 개인 방송에도 그런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좋다,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죠. 공개적으로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해서 이제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확실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각별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변호사님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객관적 사실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는 이제 허위냐, 진실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주관적 의견의 경우에는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 한은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사실과 의견,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둘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사실은 이제 과거나 현재에 발생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 이걸 말하는데요. 시간, 장소가 어느 정도 이제 특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런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반면에 주관적인 의견은 개인의 어떤 가치 판단, 이런 평가, 이런 걸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은 증거에 의해서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죠. 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청소 도구가 식탁 바로 옆에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놓여 있었다. 그래서 아주 불결한 식당이었다. 이렇게 이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부분은 실제로 청소 도구가 방치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확인을.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이 되는 거고요. 그래 반면에 이제 아주 불결한 식당이라고 한 부분은 이제 글 쓴 사람의 주관적인 이제 평가를 나타낸 것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의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청소 도구가 방치되어서 있었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이제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식당의 신용을 훼손한 것이니까 신용훼손죄가 될 수가 있죠. 식당의 명예는 신용이니까 이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신용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또 이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니까 영업방해죄로도 이제 처벌받을 수가 있죠. 만약에 청소 도구가 그쪽에 있었다라는 게 사실로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이면은 우선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는 이제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실의 공표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의 경우에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말한 것이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결과를 가져오면 처벌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죠. 공공의 이익이 무엇이죠? 국가, 사회, 그리고 일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은 비록 그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당이 불결하다는 이야기는 식당을 이용하는 대중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알리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령 이웃 사람들이 서로 간통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인가요?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이제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겠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간통했다는 거를 대중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대중들이 그걸 알아야 될 공공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명예훼손하면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가 종종 문제가 많이 되는데 연예인의 경우는 일반인과는 좀 다르게 보나요? 연예인의 경우는 뭐 공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또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은 또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이제 어떤 위법하거나 또 도덕적으로 흠이 너무 많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 말고 공직자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공직자도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직자에게는 이제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공직을 수행하기에 흠이 될 정도의 내용이라면은 일반인들의 경우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넓게 인정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실을 말을 했는데 사소한 일부분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중요한 부분이 뭐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뭐 세세한 일부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뭐 차이가 있거나 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다 보면 피해자를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알 수가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A모 씨, 뭐 A모 기업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익명이나 이니셜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했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그걸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자주 일어나는 건데 방송에다가 남을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단다거나 이럴 때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댓글의 경우에는 원래의 글과 댓글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죠. 원래의 글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취지로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원래의 글이 명예훼손의 내용이라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이렇게 퍼나르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인 줄 알았는데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은 없게 되겠죠. 다만 이제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이 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욕죄라는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게 하는 어떤 표현,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고 또 상대방을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XX로 표현하는 심한 욕설 있잖아요. 또 뭐 듣보잡, 첨년,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모욕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쫙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항상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이제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이런 그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사생활을 언급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글을 쓰거나 방송을 이제 뭐 하고 댓글을 담에 있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명예훼손이 정말 자주 일어나니까 명예훼손에 관한 시리즈물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괜히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구독자분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법으로 보는 세상의 이혜성이었고요. 법무부 프라임의 이문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